시몬드 보부아르라는 페미니스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되게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오직 둘이서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들은 권태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은 오래 참고 영원히 함께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보내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철학자는 다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보부아르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실존주의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샤르트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철학자로 유명하고요.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었다라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하이는 지옥이다, 웹툰도 있죠.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뛰어난 철학자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1등과 2등의 만남이 1929년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서 샤르트르와 보부아르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샤르트르는 1등을 했고 보부아르는 2등을 했죠. 이 보부아르의 2등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인 게 당시 보부아르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연소로, 역대 최연소로 철학 교수가 되는 기염을 토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샤르트르가 보부아르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합격했고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 거요. 이 얼마나 이 당돌한 말입니까? 내가 1등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보부아르라는 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페미니스트의 어머니라고 불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적인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1등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거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먹혔을까요? 먹힙니다. 1등의 고백은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샤르트르와 이 보부아르가 1929년에 처음 만나서 1980년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 두 분이 제도적인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결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계약 결혼이었고요. 이 결혼에는 3가지의 조건이 붙었는데, 첫 번째가 서로가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 보부아르의 먼저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단 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자. 제도적인 결혼이 아니니까 서로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생활을 꾸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경제적으로 독립된, 제도적으로 합체가 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거죠. 실제로 이 두 분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샤르트르라는 아저씨가 대단한 게 이 철학계의 알파메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키가 158입니다. 158이에요. 지금 남성들의 평균 키가 172에서 3 정도 되잖아요. 물론 100년 전이란 걸 생각하면 대단히 작은 키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서양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키가 좀 크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158이야. 굉장히 키가 작은 남자였죠. 거기다가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하셨는지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해요. 그럼 남자로서 대단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나의 신조는 여행과 일부 다처제와 투명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일부 1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를 선호한다. 나는 여러 여자와 자고 싶다.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여러 여자와 자고 싶다라는 이런 당돌한 말을 남기던 알파메일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샤르트르는 이 보부아르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여자와의 만남을 많이 가졌고요. 심지어 그런 여자와의 만남이 있었을 때 실제로 솔직함이라는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 그 내용을 편지로 보부아르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알파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부아르는 무려 51년 동안 샤르트르와의 결혼 관계를 이어갔어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면은 무려 25번의 재계약을 한 거야. 이거 얼마나 끈끈한 만남입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보부아르라는 분은 철학적으로 사회운동가로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는 샤르트르와의 계약 결혼이었다라고 유서를 남길 정도로 샤르트르와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관계를 우리는 폴리아모리라고 부릅니다. 가짜 연애죠. 폴리는 많음을 뜻하는 단어고요. 아모르는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은 모노아모리잖아요.
모노는 하나란 뜻이요. 하나의 사랑, 1대1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인데, 이 샤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최초일까요? 최초일지는 모르겠는데 든 100년 전에 이 폴리아모리라는 사랑의 방식의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폴리아모리는 샤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비독점성과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를 생각할 때 다자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그럼 여러 명 사귈 수 있는 거야? 나 그럼 바람 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자연애가 아니고요. 비독점성을 가지고 솔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독점성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한테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은 서로에게 종속되는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종속되는 관계를 갖는 건데, 이 다자연애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을 서로가 합의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다자연애를 할 때는 당연하게 분명하게 내가 다자연애자임을 밝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해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상대자가 또 다른 상대자가 생겼을 때 질투하거나 부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애초에 다자연애가 아니라는 거죠. 연애의 참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19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여성분이 계신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남편분이 바람을 펴서였는데요. 놀라운 게 그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나서 걸리니까 나는 폴리아모리스타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남자야. 나는 폴리아모리스트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 19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폴리아모리스트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애초에 모노아모리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갖고 결혼을 한 건데, 이제 와서 폴리아모리스트라면은 그건 그냥 바람핀 나쁜 새끼죠. 그러니까 이 폴리아모리로 함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폴리아모리스트임을 밝히고 동의하고 솔직하게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가짜 폴리아모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폴리아모리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이게 없으면 폴리아모리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뭐 바람핀 나쁜 새끼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손예진님과 손예진 배우님과 김주혁 배우님이 나오셨던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재밌는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1차 다부제에 가깝지만은 이 분들이 하는 사랑의 형태가 폴리아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손예진 이 배우님이 퀸카죠.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막 축구도 좋아하고 해축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한테 남주영님이 반해가지고 이래저래 잘 작업을 걸어서 두 분이 사귀게 됩니다. 두 분이 결혼까지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손예진 님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손예진 님이 여보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남주영 님이 이 손예진 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허락을 해줘요. 손예진 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쿨한 척 하면서 그래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결혼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이제 그 다른 남자, 사랑하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집에 들어오질 않아.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말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너 왜 어제 안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나 다른 남자랑 잤는데? 그 사람이랑 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주영 님이 그분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질투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분은 폴리아모리가 아니니까요. 이것처럼 이 폴리아모리라는 관계는 이 서로가 폴리아모리고 서로가 동의
동의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아무리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 평등 속에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만 평등한 거야. 이 한 명은 너무 불평등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솔직함이 너무 중요하다. 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질투하지 않고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폴리아모리가 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교의 나라에서 사랑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말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난과 역경을 꼭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이잖아요. 그 애절한 사랑. 견우와 직녀가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애절한 사랑이 이 유교의 사랑인데 폴리아모리? 프랑스식 사랑? 샤르트리식 사랑? 와,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나라는 깻잎 논쟁이잖아요. 아니 폴리아모리는 개뿔, 우리는 뭐 깻잎 논쟁이란 말이야.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사친의 깻잎을 떼어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나라란 말이야. 이 깻잎 논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어디까지 허용해줄 거냐. 1단계 인사하기, 2단계 물반찬 세팅해주기, 3단계 반찬 밀어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 가서는 패딩 지퍼를 올려줄 수 있냐 없냐, 신발끈을 무릎 꿇고 묶어줄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민족인데 우리가 폴리아모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야기가 사실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묻겠다는 거야. 불륜이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불륜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신화라는 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00종이 넘는 포유 동물 중에서 일부 일처제는 3%에 불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들이 뭐 늑대라든지 수달 같은 친구들이죠. 늑대는 그 암컷 한 명과 결혼을 해서 그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동물이죠. 우리가 그래서 늑대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포유 동물 중에서 일부 일처제가 3%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냐. 일부 일처제는 사회가 만들어낸 제약이자 제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인꼬 부부의 상징으로 하는 원앙이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일부 일처제를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일부 일처제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얘들도 사실은 바람둥이래요. 얘들도 불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는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다자연애가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그거는 생물의 본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폴리아모리를 합리화할 수 있냐, 그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랑을 하면은 뇌에서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도파민을 촉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면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설레게 만들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즐겁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물질이 3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당연히 1년, 2년, 3년 지나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설렘이나 두근거림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연애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심장이 뛰면 그건 병입니다. 그러면은 심장내과에 방문하셔서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랑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설렘이 급격히 떨어지죠. 권태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초콜릿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급격하게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 이유가 초콜릿에 페닐에틸아민이 들어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 권태를 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발렌타인데이에 페닐에틸아민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호르몬도 애초에 유통기한을 3년으로 설계하고 분비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애초에 사랑이란 건 독점성을 갖거나 종속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남녀가 만났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종족 번식을 위해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성교를 통해 아이를 낳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뭐 설렘이 있고 뭔가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어야지 만나가지고 막 아이도 낳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페닐에틸아민이 3년에서 4년 정도만 나오는 이유가 3년에서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생존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새로 낳은 아이가 생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설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둘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심해서 아이의 생존 기반을 만들어준 다음에 아이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도파민이 끊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족 번식은 많이 하면은 생존율이 늘어나니까요. 4년쯤 지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끊어졌으니까 둘이 헤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새로운 아이를 낳고 그렇게 종족 번식을 이어가게끔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여럿을 사랑하면 야, 그 사랑이 너무 낭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사랑을 왜 하냐, 그냥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뭐 원나잇이나 하고 설렘만 느끼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폴리아모리의 입장에서 여럿에 대한 사랑은 결코 덜 치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샤르트르와 보부아르는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샤르트르는 정말 다양한 여성들과, 보부아르도 굉장히 다양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요. 이 보부아르 이분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페미니스트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자주적인 여성의 상징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미성년자와 동성애를 가집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요.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보부아르 이분이 올가 코사키에비치라는 제자와 비앙카 피넨벨트라는 제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철학계 알파메 샤르트르는 너 연애생활 좀 잘하네?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보부아르의 여자들을 뺏어버려요. 이 보부아르님이 이제 동성애 여성분들과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이 샤르트르가 보부아르가 올가 코사키에비치와 관계를 한다는 거를 알고 올가를 꼬시려고 해요. 그런데 올가가 넘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올가의 동생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보부아르가 비앙카와 관계를 맺는다는 걸 알고 나서 비앙카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아모리는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3자가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연애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부아르 같은 경우도 이제 샤르트르 외에 다른 사람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샤르트르와 마찬가지로 편지로 알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명과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뭔가 덜 치열하다거나 소홀하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거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여럿을 낳잖아요. 나한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각각 분배가 되는 거지, 뭐 첫째를 사랑하는 마음, 둘째를 사랑하는 마음, 셋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분배가 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10이라는 사랑이 뭐 1번한테는 2가 가고 2번한테는 3이 가고 3번한테는 4가 가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절대값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분배가 된다고 했을 때 절대값 10 안에서 그거를 나눠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1번한테 10이 가고 2번한테 10이 가고 3번한테도 10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덜 치열하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부아르라는 분이 이 샤르트르와의 계약 결혼이 나한테 너무 좋은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샤르트르만큼 또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39세 때 만난 닐슨 엘그렌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과도 무려 20년간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절절한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부아르의 사후에 책으로 편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보부아르라는 분은 정말 다양한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전부 치열하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샤르트르와의 관계가 소원했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두 분은 같은 곳에 묻히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샤르트르의 마지막을 지킨 거는 샤르트르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보부아르 한 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둘이서 여전히 같은 곳에서 함께 사랑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독점 연애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폴리아모리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이건 실제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연애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샤르트르가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저도 개인적으로 샤르트르를 좋아하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샤르트르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샤르트르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본질이라는 거는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물이 존재할 때에는 그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자를 예를 들어 보면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앉아서 쉬는 도구인 거죠. 만약에 이 의자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없게 되면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에로스다. 이 에로스라는 건 이상향을 지향하는 지성적인 사랑,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토닉 러브인데, 사람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결핍을 갖고 있는 존재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는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필연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결핍일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영생을 지향한, 세계의 수많은 권력자들의 끝은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진시황이 불루초를 찾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이상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플라톤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예시로 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화에 이런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을 보고 신이 화가 나서 이 두동강을 내버리거든요. 두동강을 내버리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명,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한 몸이었던 존재가 신의 분노로 두동강이 나면서 두 명의 인간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다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서로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곧 에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귀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1대1의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죠. 서구권에서부터 많이 전파됐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샤르트르에게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간에게는 본질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목적이나 기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할 뿐이지, 인간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면 인간은 도구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피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그저 실존하는 실존자일 뿐이다라고 샤르트르는 주장을 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본질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본질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단연컨대 하거나건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샤르트르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샤르트르에게 사랑이라는 것, 어떤 제도적 사랑이라는 것,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적인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질없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샤르트르는 제도적인 결혼을 굉장히 비판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보부아르와 만날 때도 나는 제도적인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취미는 여행과 여러 사람과 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부아르를 꼬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부아르도 샤르트르가 그런 사람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계약연애라는, 계약결혼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결혼 형태로 연인관계를 이어가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랑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후에 라디오 형식으로 만드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